우리가 인공지능, 특히 AGI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항상 거대한 뇌, 그러니까 똑똑한 알고리즘에 대해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완전히 잘못된 곳을 보고 있었던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인류 지능의 진짜 열쇠, 그리고 AGI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뇌가 아니라 바로 이 손에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사라 코너가 마지막에 파괴하려고 했던 게 그냥 컴퓨터 칩 하나가 아니었죠. 바로 그 옆에 있던 기계팔, 로봇팔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게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미 수십 년 전에 AI의 핵심이 단순히 계산하는 능력이 아니라 이 현실 세계와 직접 부딪히고 상호작용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간파했던 걸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게 그냥 영화 속 판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지능을 만들려고 할 때 마주하는 가장 큰 공학적인, 그리고 어쩌면 철학적인 도전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이 담겨 있어요. 자, 그 첫 번째 과제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그럼 먼저 공학적인 문제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도대체 왜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로봇손을 만드는 게 그렇게나 어려운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복잡성 때문입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7.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 인간의 한쪽 손이 가진 자유도, 즉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의 개수입니다. 그냥 주먹을 쥐고 펴는 수준이 아니에요. 손가락 마디마디를 따로 구부리고 손바닥을 오므리고 손목을 비트는 이 모든 움직임이 합쳐진 숫자죠. 엔지니어들에게는 이게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인 셈입니다. 이걸 최신 로봇이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실히 보이죠. 현존하는 가장 진보된 로봇 중 하나인 테슬라 옵티머스 2세대의 손 자유도가 22개입니다. 와, 정말 대단한 발전이긴 하지만 수백만 년에 걸쳐 완성된 우리 인간의 손을 따라가려면 아직은 갈 길이 좀 남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요, 진짜 어려운 문제는 단순히 관절 개수가 아닙니다. 바로 이 제어의 역설이라는 문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손은 날달걀이 깨지지 않게 아주 섬세하게 쥘 수도 있고 또 동시에 단단한 사과를 꽉 쥐어서 으스러뜨릴 수도 있잖아요. 이 엄청난 힘의 차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제어하는 것, 이게 바로 로봇공학의 끝판왕 같은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난제를 풀 힌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청사진이 아주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류의 과거, 그 진화의 과정 속에 고스란히 숨어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면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300만 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무언가를 꽤 정밀하게 줄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인류 문명의 빅뱅은 230만 년, 이름부터 손재주 좋은 사람이라는 뜻의 호모 하빌리스가 등장하면서 시작됩니다. 핵심은 도구를 그냥 사용하는 걸 넘어서 훨씬 더 복잡한 손동작이 필요한 제작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우리의 뇌, 특히 생각하는 뇌인 전두엽이 함께 폭발적으로 발달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공진화라는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손하고 뇌가 따로따로 똑똑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이 정교해지니까 뇌가 자극을 받고 뇌가 똑똑해지니까 손을 더 복잡하게 쓸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면서 함께 발전한 거죠. 어찌 보면 우리의 손이 뇌를 훈련시킨 스승인 셈이에요. 그리고 그 위대한 공진화의 출발점에는 놀랍게도 바로 이 엄지손가락이 있었습니다. 다른 네 손가락이랑 이렇게 마주 닿을 수 있는 능력, 대향성이라고 하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인류가 정교한 도구를 만들고 결국 지금의 지능을 갖게 된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공학의 난제와 진화의 비밀을 살펴봤잖아요. 이제 이 두 이야기를 하나로 합쳐볼 시간입니다. 현대 기술은 이 위대한 진화의 과정을 어떻게 따라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핵심 아이디어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드웨어, 즉 로봇손 자체를 완벽하게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소프트웨어, 바로 인공지능으로 채우자는 거죠. 그리고 이 접근법의 최전선에 있는 게 바로 엔비디아의 GROT 프로젝트입니다. 이 모델은 간단히 말해 3단계로 이루어져요. 첫째, 로봇이 눈으로 보고 상황을 파악해요. 둘째,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요. 마지막으로 그 명령을 아주 정밀한 손동작으로 바꿔서 실행하는 거죠. 이게 마치 아기가 세상을 보고 만지고 들으면서 배우는 과정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전부 모아보면요. 우리는 결국
지능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인류가 걸어온 길을 보세요. 손과 뇌가 서로 끊임없이 대화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진화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AI를 만드는 방식은 어때요? 정반대입니다. 일단 서버 안에 엄청나게 큰 뇌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야 자, 이제 여기에 몸을 한번 붙여볼까 하는 식이죠.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범용 인공지능, 즉 AGI는 이 현실 세계와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범용손 없이는 애초에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 인간의 지능이 이 손끝에서 세상과의 수많은 물리적 상호작용을 통해 태어난 것이라면 단 한 번도 현실 세계를 직접 만져본 적 없이 오직 데이터로만 세상을 배운 AI가 과연 우리와 같은 종류의 지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진정한 지능의 미래는 가장 큰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손을 만들어내는 곳에서 결정될지도 모릅니다.